요즘 몽골을 가면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GS25가 있고 아이들은 곰 3마리를 부르며 뛰어놉니다. 마트에는 한글로 된 셀프 계산대, 아파트 단지엔 한국식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서울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듯한 풍경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외부의 압력이 아닌 몽골 사람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글을 못하면 취업도 어렵다. 아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는 필수 외국어다. 심지어 한글을 몰라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을 떠나 쉬고 싶어 돌아온 한 몽골 남자의 눈에 비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고향의 모습.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나 흉내가 아닌 실용과 생존을 위한 진지한 선택이었다는 진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마트24 아니야? 다바 슈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택시는 아직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차장 한켠에 멈춰 있었고,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앞에는 익숙한 로고, 이마트24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를 따라가 보니 그 옆에는 노란빛 간판에 커다란 글씨로 BBQ 치킨이 적혀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는 GS25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꿈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뺨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도시,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그는 감격에 겨워 두 팔을 벌리며 몽골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도의 공항은 여전히 오래되고 여전히 소박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보였죠. 그는 드디어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에게 무척이나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서울에서 5년 동안 그는 도시계획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이름은 계약직이었지만 하루 12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도면과 법률서를 넘기는 일상이었죠. 출퇴근길에 꽉 막힌 지하철, 밤늦게까지 켜진 사무실의 불빛,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치와 말투, 일에 대한 무한 경쟁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서울은 효율적이긴 한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리고 드디어 5년 계약이 끝나던 날, 그는 서류철 하나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향 울란바토르에 돌아오면 달라질 줄 알았죠. 어릴 적 친구들과 갔던 시장, 말냄새 풍기던 들판, 밤이면 별이 쏟아지던 하늘. 그는 그것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떠나온 이유는 간단했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자마자 그의 가슴에 박히는 한 단어. 한글이었어요. 간판부터 시작이었죠. 스타피자, 카페 마마스, 한식당 청담, 미용실 아름. 거리의 거의 절반은 한국어 간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번역이 아닌 원어 그대로였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익숙한 단어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모바일 결제됨, 배달 원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요? 다바는 고개를 돌려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나 봐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몽골 사람들도 다 한국말 좀 해요. 한국식 가게가 장사 잘 되고 간판도 한글로 바꾸면 손님이 더 온다니까요. 이 근처만 해도 코리아타운이라 부르지요.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겨우 서울을 떠나와 자유를 느끼려 했는데 그 서울이 이곳까지 따라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분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은 것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데스크의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여권 좀 주세요. 그의 입에서 무심코 오,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조금씩 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한글 배우는 곳이 많고요. 한국 드라마도 다 자막 없이 보려고 해요. 다바는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숙소에 올라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보니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향의 들판은 아파트 단지와 커피숍, 헬스장이 뒤덮고 있었죠. 건물 외벽에는 한강뷰 스마트시티 입주민 환영이라는 문구가 LED 전광판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이마에 얹고 중얼거렸죠. 이건 내가 떠났던 서울이 아니야. 이건 더 정돈되고 더 정숙한 또 다른 서울이야. 그 순간 어릴 적 그와 땅 따먹기를 하며 뛰놀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골목길과 진흙밭, 손에 흙 묻혀가며 먹던 분유맛 과자, 엄마가 손수 지어준 양고기찜. 하지만 그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그의 현실은 이제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고향이었습니다. 다바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귀를 막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울리는 목소리는 지울 수 없었죠. 내가 돌아온 건 정말 몽골인가요? 아니면 다시 서울인가요? 다음 날 아침, 다바는 잠결에 익숙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맑은 아이 목소리로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 노래는 분명 한국 유아동요였습니다. 서둘러 창문을 열자 맞은편 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모여 동요를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은 작은 별 부를게요. 다바는 한동안 창가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죠. 한글 간판과 가게 메뉴판에서 느낀 이질감은 단지 외형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문화가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말과 노래, 교육과 놀이, 그 모든 것이 이미 한국화되어 있었죠. 그는 자신이 낯선 외국 도시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몽골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 분명히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먹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서자 자동 주문기가 서 있었죠. 화면에는 한글, 중국어, 영어 중에서 언어를 고르라고 되어 있었지만 기계는 기본값이 한글이었습니다. 메뉴도 한글 중심이었고 알바생은 자연스럽게 라떼 한 잔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죠. 다바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알바생이 덧붙였어요. 외국분이세요? 죄송해요. 저희 메뉴판에 몽골어는 없어요. 그 말은 다바의 가슴에 박히는 화살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가 여기서 외국인인가? 그는 손에 쥔 라떼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싸늘해졌죠. 아버지께서 항상 말하곤 하셨죠. 사람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마음이 놓이는 곳이 고향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과연 그의 마음이 놓이는 곳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복잡한 감정이 그의 안에 차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난 건 숨을 쉬고 싶어서였고 돌아온 건 그저 고향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치 서울이 지도를 넘어와 몽골 땅을 잠식한 듯한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을 떠났다고 해서 서울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이 떠났다고 믿었던 그 도시는 아직도 그의 삶 속에 이어져 있었고 더 이상 단순한 도시가 아닌 하나의 기준, 하나의 방식이 되어 고향마저도 바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였죠.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다바슈레는 귀국 후 며칠 만에 울란바토르 외곽에 들어서는 신도시, 한강뷰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오랜만에 고국에서 도시를 설계한다는 사실에 묘한 기대와 자부심을 느꼈지요. 비록 고단한 직장 생활 끝에 떠났던 서울이지만 그곳에서 배운 기술과 감각은 여전히 그에게 강력한 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첫 발표를 들은 순간 그 무기가 이곳에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빈 프로젝터에 띄워진 슬라이드에는 기본 마스터플랜 동측 블록 재정 비안안이라는 한글 제목이 적혀 있었고 옆자리의 팀장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한국 측 피드백 반영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조는 CJ건설 기준에 맞춰 재설계했고요. 그의 말투는 몽골어였지만 문장은 중간중간 한글 용어로 채워져 있었어요. 피드백, 기준, CJ건설, 반영, 다바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이질적인 감각에 사로잡혔지요. 특히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서울의 회의실 한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팀원 대부분은 한국 유학파였거나 한국계 건설사와 수차례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이었기에 모든 시스템이 한국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질문했지만 흐름이 끊기자 팀장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서 혹시 한글 쪽 도움 드릴까요? 다바는 마음속으로 당혹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고국에서 외국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현실이 묘하게 쓰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인근 식당으로 향한 그는 또 한 번 놀랐지요. 신도시 중심에 자리한 청담정식당은 겉모습부터 마치 서울의 프랜차이즈 같았어요. 간판도 메뉴도 주문 방식도 모두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정식 2개랑 돌솥 비빔밥 하나 주세요.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다바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서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장면이지만 이곳은 몽골이었기 때문이지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의 맛보다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이 더 강렬했어요. 여긴 정말 울란바토르가 맞는 걸까? 마트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는 모두 셀프 시스템이었고 언어 설정에는 한글이 가장 먼저였지요. 직원에게 몽골어 설정이 없는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고객이 한글에 익숙하세요. 요즘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다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든 물건의 설명서를 읽으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이나 서울에 살았던 그였지만 이곳에서의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저녁에는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단지 이름은 서울 파크힐스 3차. 관리사무소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앱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 또한 대부분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몽골어는 지원되지 않았고 다바는 영어 설정을 겨우 찾아 조작했지요. 관리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본 설정이 전부 한국어인가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편하니까요. 요즘 주민들도 다 익숙하거든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서울에서 보았던 풍경의 잔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아무도 이 변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완전한 구조의 대체인가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다바는 신도시 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도시계획 담당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자리였지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입구에는 안내문이 빽빽히 붙어 있었어요. 주차구역 조정 공고 입주민 의견 수렴 중,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의무 시행, 그리고 입주민 대상 스마트홈 앱 교육 일정 모두 또렷한 한글로 적혀 있었지요. 몽골어 번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 요즘 한글 숙제를 내주던데요.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다른 주민들이 웅성였고 교사로 보이는 여성이 답했습니다. 요즘은 대학 입시나 장학금 공모전도 한국어 기준이 많아졌어요. 안 배워두면 손해예요. 사실상 필수죠. 그 말에 다바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가족의 미래 계획, 일상의 판단 기준까지 이미 서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설명회가 끝난 후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말을 건넸어요. 혹시 이런 변화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했지요. 불편하다기보다 우리는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글 배우면 애들이 진짜 빨라져요. 한국 교재도 쉽게 쓰고 취업도 유리하고요. 다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냉정한 답변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다바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메모장과 수첩, 지하철 노선도,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명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온 도시는 나보다 먼저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구나.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무척이나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울리는 디지털 광고의 멜로디, 셀프 세차장에 울려 퍼지는 한국 드라마 주제곡, 멀리서 들리는 배달의 민족 모토송은 이 도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이곳에서 진짜 이방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는 처음으로 고향 땅에서 적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바는 일부러 울란바토르 시내의 구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정돈된 스마트시티에서 벗어나 어릴 적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오래된 골목과 노점이 남아있을 거라 믿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과거의 몽골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스토어, 명동네일, 한강카페 한글 간판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에는 따뜻한 미소를 띤 한복 입은 캐릭터 인형이 입구에 서 있었고, 상점 자동문을 열면 어서오세요라는 또렷한 한국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바는 어안이 벙벙한 채 주변을 둘러보다 언젠가 분유과자를 사 먹었던 구멍가게 자리에 생긴 스윗 밀크 빙수라는 디저트 카페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10대 아이들이 앉아 한국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보며 웃고 있었고, 메뉴판엔 인절미빙수, 흑임자라떼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합이 그의 심장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울에서 숨막히듯 떠나왔던 그 도시가 이름을 달리해 다시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기업과 기술이 스며들었을 뿐이라 여겼지만 지금 다바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소비 문화도 교육도 언어도 모두 서울을 닮아가고 있었고 이미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기준이자 편리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어진 그는 곧장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시장. 다바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간판을 왜 한글로 바꾸신 건가요? 여인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한글 간판 단 이후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긴 이제 사업차, 교육차, 심지어 단기 체류자도 많아요. 다들 익숙한 글자가 보이면 들어오더라고요. 몽골어만 있으면 그냥 지나쳐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었어요. 상권 전체가 한국어에 반응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조카 담임 교사가 자리에 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요. 요즘 학교에서도 한글 수업을 하나요? 다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선택 과목이지만 거의 전교생이 듣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원하시거든요. 한글을 배우면 한국 콘텐츠 접근도 쉬워지고 대학 진학과 유학 기회도 많아지고요. 요즘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정부 차원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다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것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철저히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도시의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는 척하며 소장을 만났습니다. 한글로 된 분양 자료가 더 많네요? 다바가 물었습니다. 예, 대부분 투자자들이 한국계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내부 매뉴얼도 한국식이고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점점 늘고 있죠. 예전엔 왜 이렇게 한국식이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왜 아직도 몽골어밖에 없지 하는 분위기예요. 그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바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코 외부의 일방적인 문화 강제나 시스템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선택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서울 같지? 라는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서울을 닮아갔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이거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 그 중심에 서울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 위로 LED 광고판이 깜빡였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서울기술연구소 제공.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도시는 이곳에서 새롭게 정착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많은 몽골인들의 실용적이고도 분명한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바는 광고판을 등지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걷던 그 길은 이제 청담문화거리라는 이름으로 재단장되어 있었고 그 길목마다 한국산 조명기구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철제 미끄럼틀이 있던 놀이터 자리는 이젠 한류체험존으로 바뀌어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자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여전히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려 하는 걸까?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장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도시는 분명 그가 기억하는 고향과는 다르면서도 어느새 그 안에 또 다른 안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이고 따뜻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 돌아가고 있었던 현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치과 예약이라고 입력하자 근처 병원이 여러 곳 뜨더니 대부분의 사이트가 한국어 페이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바는 스스로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조금은 이 시스템에 기대고 있군. 그의 웃음은 쓰라린 자조가 아니라 어쩌면 변화에 적응해가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조카가 숙제를 하다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공책엔 한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옆에 앉은 다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이 단어 뜻 알아요? 정착이 무슨 뜻이에요? 다바는 말없이 조카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머물기로 마음먹는 거. 그게 정착이란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서울, 숨이 막혀 외면했던 그 도시가 이곳에서 더욱 실용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진화를 주도한 건 한국이 아니라 몽골의 사람들 자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택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한 것이었고 그 선택은 이제 도시의 뼈대와도 같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한글로 쓰는 거 좋아?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예쁘잖아요. 선생님도 좋아해요. 그 미소는 다바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바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금 늦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뿐이었지요. 늦은 밤, 다바 슈레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저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익은 것들이 낯설게 다가오고 낯선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스며든 풍경. 그는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따라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고층 아파트 외벽엔 서울형 스마트홈이라고 적힌 네온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고 길가를 지나는 오토바이의 상자에는 한식마켓, 배달의 민족 같은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지요. 그 모든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카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노랫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 순간 다바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서울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문화적 이질감에 웃음이 나왔고 아이들이 이 노래를 진지하게 부르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멜로디가 이 집의 일상이자 조카의 성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조카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조카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지요.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는 작은 몸, 한글로 가득 찬 공책,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알록달록한 색연필. 다바는 그 장면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을 사러 간 길이었지만 어쩐지 그 풍경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물건을 팔고 있었고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김치 맛있어요. 다음 주엔 고추장도 들어옵니다. 다바는 귤을 집어들며 상인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상인은 그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바 씨, 요즘은 좀 익숙해지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는 나쁘지 않네요. 그 말을 하며 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변화에 대해 분노했고 좌절했고 멀어지려 했던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것을 외면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도시계획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여전히 한글로 진행됐지만 다바는 이제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연스럽게 중간중간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고 다른 팀원들과의 대화에도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바 씨, 발음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 짧은 농담 속에 담긴 변화.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습득이 아니라 정서적 수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가져온 레시피로 만든 불고기를 식탁에 올렸고 조카는 한국 드라마 주제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풍경 속에서 다바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놀러 오세요. 이젠 여기 서울보다 더 서울 같아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 정말요? 그럼 다음 출장 때 꼭 들를게요. 그는 짧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여전히 몽골의 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도시는 한국의 시스템과 몽골의 온기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건 침투가 아니라 정착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이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삶으로 만든 것은 몽골 사람들 스스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바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서울과 화해했고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와 손을 맞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다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도시. 그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향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을 잊고 싶어 떠났던 한 남자. 그가 고향에서 다시 마주한 것은 더 정돈되고 더 부드럽게 진화한 또 하나의 서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만든 실용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식이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엔 바로 사람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